안녕하세요. 뻑뻑박사김 철치입니다. 저기 보이는 게 이제 대법원이고요. 저기 법원행정처, 저기 서울중앙지방경찰청 대검경찰청이고요. 저 뒤쪽으로 서초경찰서하고 대검찰청이 있어요. 여기 잠깐 일 보고 오늘은 이제 재산 명시 그리고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이런 거 신청하는 거하고, 반대로 채무자로서 이런 걸 받았을 때 조치에 대해서 가르쳐 드릴게요. 이제 먼저 재산 명시 같은 거, 우리가 이제 돈 안 갖고 예를 들어서 뭐 판결에서 진다든지 판결문이 채권자가 가지고 있고, 아니면 공정을 써가지고 공정에서 정본이 있고 이러면 판결에도 종류가 많아요. 뭐 지급명령이나 이행공고 같은 경우는 그 자체에 송달이라고 확정이 있기 때문에 별도로 송달증명, 확정증명을 필요 없고요. 집행문도 필요 없어요. 그 자체가 돼요. 근데 만약에 지급명령을 했는데 이의신청해갖고 소송으로 간다든지, 처음으로 소송으로 가면 뭐 소액이든 단독이든 합의부든 다 집행문을 발급받고 별도로 송달증명, 확정증명을 발급받아야 돼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아니면 서로 공정을 쓰면 공정증서 정본이 있잖아요. 여기다가 집행문을 받아야 돼요. 대신 이제 여기는 송달증명, 확정증명은 안 해요. 그런 거를 제도를 받거나 집행문을 발급받으면 법무법인에서는 그 주소지로 그 뒤에 보면 뭐 채권자, 채무자, 성명, 주민번호, 주소 쓰고 신분증으로 확인하거든요, 변호사가. 그러면 그걸로 보내게 돼 있어요. 통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신속하게 조치를 해야 되고요. 그냥 만약에 집행문이나 제도를 발급받고 가만히 냅두면 이미 그 사람한테 통지가 돼가지고 채무자 주소가 안 바뀌었으면 도달될 거잖아요. 그러면 재산을 숨길 수도 있겠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재산 명시나 채권 압류 같은 경우는, 물론 채권 압류 주시면 가집행도 가능하고요. 청구 취지의 소장에 피고는 원고에게 뭐 검 1억 및 소장부분 송달일 다음 날부터 연 12%의 다 갚을 때까지 지급하라. 아니면 소송 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그리고 3. 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가집행하면 확정 안 돼도 가능해요. 얘가 항소해도. 채권 압류 주시면 그렇고요. 나중에 본압류 전이하는 채권 압류 주시면 돼요. 근데 이제 보통 확정해갖고 하죠. 확정되면 채권 압류하고 재산 명시는 확정돼야 돼요. 자, 요거는 바로 확정되면 다음 날부터 바로 할 수 있어요. 근데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이거 신용불량 만드는 거, 이거는 확정되고 확정일 다음 날부터 계산해서 6개월까지 안 갚으면 그 다음 날 할 수 있어요. 기간 계산 정확하게 안 하면 하루라도 오차 있으면 기각돼요.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법원에서도 일이 많으셔가지고 공무원분들도 바로 이게 날짜 계산해가지고 안 됐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경우가 있지만, 대부분은 순서가 올 때까지 한두 달 흘러요. 기간이 많이 흐르거든요. 이게 바로 뭐 채무자한테 통지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일 순서대로 하기 때문에 전자신청이라 가지고 그렇게 되면 한두 달 후에 이거 기각 내면 순서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돈 받는 효과도 느리고 큰일 나죠. 그런 실수를 하면. 그래서 잘 계산해야 되고요. 또 이제 재산 명시가 오면 너 재산이 뭐 있는지 한번 명시 목록에 명시기일 나갖고 선서하고 목록을 내라 그래요. 그러면 재산 명시를 딱 받으면 그 다음날 계산해가지고, 원래 민법은 초일 불산이 원칙이에요. 근데 받으면 0시부터 시작한 거라든지 뭐 연령 계산 예외적으로 바로 당일부터 하는 것도 있으니까 주의를 해야 되고요. 특히 전자신청으로 받는 경우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일주일 내에 이의신청을 해야 되고요. 답변서는 10일 내에 하면 되는데,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제 이 기간은 하루라도 넘기면 안 받아줘요. 자, 여기서
이의 신청을 하면 송달료 인지도 별도로 내야 되고 별도의 사건 번호가 부여돼요. 송달료가 낸다는 거는 별도의 사건 번호가 부여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송달료 영수증에 보면 은행 번호가 있어요. 그거를 은행에 법원 업무 조회에 들어가고 송달료 조회하면 사건 번호가 떠요. 그것보다는 직접 가갖고 내놓으면 바로 사건 번호를 부여받을 수가 있고요. 이제 이 조회하는 거는 하루 정도 시차가 있어요. 자, 이렇게 되면 아까 말했잖아요. 진술서나 답변서는 재산 명시 사건 자체에다가 내가 쓰는 거예요. 이제 지금 이래. 근데 효과가 미미하죠. 자, 근데 이제 재산 명시 이의 신청을 일주일 내에 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이의 신청하면 송달료 인지를 내가 낸다 그랬잖아요. 많지는 않아요. 근데 그거를 내면 별도의 사건 번호가 부여돼갖고 이제 별도의 사건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자, 재산 명시 이의 신청하면 별도의 사건이 진행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내가 원래 명시 사건에서 이 선서하고 선서하고 이런 거 정지가 되는 거예요. 명시 이의 신청한 게 결과 나야지 다시 명시가 진행이 돼요. 대부분 정지가 그렇게 되는데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다 답변을 내가 명시 이의 신청했다 사건 번호하고 같이 주는 게 좋아요. 대부분은 연결이 되는데 혹시나 모르기 때문에요. 특히 우리가 이제 경매 같은 거 할 때 배당이의 소송 이런 거 할 때도 배당이의 소를 하는 거는 일반 단독 사건이거든요. 금액이 상관없이 이해하는 금액이 상관없이. 그러면 자, 집행법원 강제집행법원은 저 멀리 딸로 있어요. 뭐 별관에 중앙지방법원 같은 경우는 사별관에 있고, 만약에 배당이의 소는 단독 종합민원실에 내야 돼요. 이 법원이 전자로 딱 연결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배당이의 소송했다는 소송 기록 접수 통지 소송 사건 번호하고 이렇게 접수증 달라 그래 가지고요. 그거를 갖다 줘야 돼요. 저기 집행법원에다가 보정수용식으로 해갖고 나 이렇게 배당이 했다고. 그거 안 하면 실무에서 그런 걸 놓쳐가지고 문제가 많이 돼요. 경험이 부족하면 뭐 이렇게 인터넷이나 이래 보고 듣고 책으로 봐갖고는 실무도 10년 이상 안 하면 안다고 할 수가 없어요. 무슨 일이든지 정말 하나의 일마다 법무사 일마다 이 간단한 것 같아도 노하우가 상당해요. 자, 이러면 이의 신청 맞잖아요. 일하면 이제 기간은 한 달에서 6개월 사이에 연기가 되는 거죠. 여기서 이제 답변을 많이 하면서, 그리고 또 전화가 오겠죠. 채무자한테 하면 고객이 법무사 변호사가 전화 받고 이런 건 안 해줘요. 비용도 적게 받는 거고, 이제 당사자하고 오면 주심 회사든 아니면 채권자 있잖아요. 잘 합의했고 내 이렇게 어렵다. 어차피 채무 불이행이나 재산 명식 보낼 정도면 못 받는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어요. 개인이 독하게 끝까지 하는 경우도 있어요. 부부 사이였다가 뭐 위자료 안 주는 거 이런 거 막 감정이 남아가지고 1원이라도 안 주면 안 봐주는데, 보통 못 받는다고 생각했는데 이거 뭐 원금이라 받네, 아니면 뭐 이렇게 분할 변제하네 이래 하면 대부분은 좀 받아주는 추세예요. 그거는 사실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기는 해요. 제가 인터넷상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일반적인 얘기를 하는 거고, 특이한 얘기는 다 얘기하면 뭐 하루 전도록 떠들라도 다 얘기를 못하죠. 저도 이제 뭐 법학 박사도 따고 또 변호사 안 된 한이 있어가지고 이제 공부도 하는 상황이라서 돈 벌라고 뭐 옛날에 법무사 할 때도 뭐 아동바동하고 그런 스타일이 아니에요. 지금은 잠시 법무사보다는 사무장으로 등록해가지고 법무일은 열심히 하고 있죠. 근데 이제 많이 도와주는 추세죠. 그냥 재능 기부 차원도 있고요. 근데 이제 보면 대부분 손님들은 99%는 괜찮은 사람들이 착하고 도와주려고 이러는데 1% 보면
사람이 아닌 사람이 있어요. 진짜 방금도 어린 여자애 그 했는데 자기가 무리하고 막 못됐으면서 어유 그 문자로 뭐라고 보냈는데 대답도 안 했어요. 어이가 없어가지고요. 예, 그런 경우도 있는데 뭐 손님하고 싸울 필요도 없어요.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니 또 똑같이 하면 내가 그 수준이 되는 거거든요. 선생님들도 많이 힘드시고 그럴 거예요. 근데 보면 그 다 내 맘 같지 않고 사람들이야. 별 희한한 사람들도 다 있어요. 항상 아이고 저도 이제 달간 50대가 훨씬 이제 쑥 지나버리니까 별의별 일을 하도 저도 개인사가 많았어요. 별의별 일 정말 친구 도와주다가 사기도 당해보고 그런데 뭐 돈 같은 거 생각하면 뭐 하나씩 대부분 다 저보다 잘 살잖아요. 뭐 저는 돈도 없고 없는데 뭐 돈의 가치를 두면 하나씩 초라한 건데 뭐 나만의 또 이렇게 뭐 손님들한테 그 재능 기부도 하고 도와드리고 해결 잘 됐을 때 희열을 느끼고 이런 거에 만족을 두면 돈 많이 뭐 있는 사람 뭐 수십억 있는 사람들보다 부럽지 않지. 내가 내 나만의 가치에서 내가 더 행복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뭐 너무 현실의 고난이 힘들다고 해가지고 뭐 기죽지도 마시고 좌절하지 마시고 또 보면 굉장히 뭐 사업도 안 되고 어려워갖고 망하고 이랬던 사람이 언제가 보면 4, 5년 지나가지고 엄청 잘 돼갖고 있는 경우도 사람 인생은 모르니까 지금 이 유튜브 보시는 분들은 사실 많이 채권자보다는 채무자가 많으실 거예요. 힘드시고 이러더라도 용기 잃지 마시고 힘내세요. 막 버티다 보면 또 좋은 시절도 오걸랑요. 힘내세요. 저도 뭐 업무 일하고 법박박사 하지만 뭐 하루에 한 끼 먹어요. 물론 다이어트 그것도 있는데 제가 최근에 한 9kg 뺐어요. 배가 이만큼 나왔다가 밤에 안 먹으니까 낮에는 한 끼 먹을랑요. 낮에 한 끼 먹는데 밤에 2시 3시 돼서 이제 그 공바다 배고프면 라면 끓여 먹고 이랬지만 85kg까지 쪘다가 지금 많이 줄었어요. 한 8kg 정도. 네. 75kg까지 1, 2kg 더 빨리 빼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힘내시고 건강하십시오.